자, 올랩 기술 말고 데이터 마이닝이라는 기술이 있습니다. 올랩 기술은 실제로 사용자가, 즉 내가 현업 사람들이 내가 기존의 데이터를 내가 저장을 해놨다가 올랩 웨어하우스로부터 사람들을 내가 분석을 할 때 끄집어내서 쓰는 게 올랩이고요. 즉 사용자가 유저가 직접 들어가서 그걸 분석해서 큐브 형식으로 돼 있는 거를 내가 데이터 마트에 필요한 데이터를 드릴 다운, 드릴업 해가면서 필요한 정보들을 끄집어내는 거를 올랩을 이용해서 쓰면 되고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컴퓨터 엑셀 사용할 줄 아는 사람들은 실제로 이런 올랩은 금방 쉽게 배워요. 쓸 수가 있어요. 기업에서 쓰다 보면은. 근데 어려운 거는 데이터 마이닝이죠. 데이터 마이닝. 그리고 CRM 분석가 이렇게 하게 되면 데이터 마이닝 기법을 이용해서 쓸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통계하면은 여러 가지 분석 기법들이 있었죠. 차이 검증을 한다 그러면 T-테스트 ANOVA, 그 다음에 관계형 검증한다 그러면은 회귀 분석, 상관 분석, 그 다음에 카이스퀘어 분석, 이런 분석 기법을 써야 된다. 뭐 이렇게 배웠잖아요. 용도에 따라서. 그죠? 그런 것처럼 데이터 마이닝이라는 것도 그런 기법인데, 이 데이터 마이닝이라는 거는 통계적 확률에 기반을 하지 않은 분석 기법입니다. 통계하고 데이터 마이닝은 어떻게 보면 일종의 숫자로 이렇게 이용해서 숫자를 이용을 해서 분석하는 시스템인데, 근본 개념이 틀려요. 통계에서 이용하는 거는 내가 어떤 가설을 내세우고 차이가 있다 없다 이 가설을 검증해 나가는 시스템이라면, 그런 방법이라면, 데이터 마이닝이라는 거는 어떤 근거가 없습니다. 확률적인 기반을 두고 하는 게 아니고요. 기존에 어떤 데이터가 있어요. 데이터베이스에 데이터가 무수히 많이 있죠. 거기서부터 어떤 데이터를, 어떤 지식을, 널리지를 끄집어내는 게 바로 데이터 마이닝이라는 겁니다. 어떤 패턴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확률적인 의미로 부여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관계를 끄집어내는 겁니다. 관계. 예를 들자면 연관규칙이라는 게 있어요. 어소시에이션 룰 또는 우리가 마켓 어널리시스, 장바구니 분석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이비즈니스나 이런 데서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월마트나 이런 데서 보통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편의점이란다. 마트 가면은 대형 마트 가면은 항상 기저귀랑 맥주랑 같이 팔죠. 그죠? 우리나라는 뭐 꼭 그렇게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얘기들을 많이 들어봤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기저귀랑 맥주를 같이 놓고 팔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미국 같은 경우는 금요일날 저녁 때쯤 되면 남자들끼리 모여가지고 미식축구나 이런 걸 봅니다. 그죠? 근데 그런 걸 볼 때 아내들이 가서 간 김에 맥주 사러 간 김에 기저귀 사갖고 와. 이렇게 시키죠? 그죠? 그래서 차 갖고 가서, 우리나라도 요즘 대형마트에서 거의 많이 사죠, 요즘은 우리나라들도. 그렇게 가서 사갖고 온다는 거죠. 근데 처음부터 그걸 알았느냐? 몰랐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사용자들이 매출 데이터베이스, 매출이 있어요. 그래서 누가 어떤 물건을 샀는지가 쭉 나와 있죠. 여러분들 가면은 장바구니에 막 담고 쭉 가면은 스캐너에다 한 번씩 계속 긁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의 정보들이 계속 거기에 저장돼 있어요. 누가 어떤 물건을 샀는지가 쭉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신용카드라든가 여러분들 회원카드 이런 거 보통 주죠, 다 요즘은. 그래서 주면은 다 등록하게 돼 있어서 누가 어떤 물건을 샀는지, 그 다음에 어떤 물건들이 한 장바구니에 어떤 물건들이 같이 사는지 이런 것들을 쭉 저장을 해놓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부터 어소시에이션 룰이라는 걸 끄집어내는 기법이 있어요. 이거는 나중에 다시 배울 겁니다. 수식이 있어요. 수식이 있는데 거기서 끄집어내서 봤더니 특정하게 기저귀를 사는 사람들이 맥주를 많이 사는 사람들이 기저귀도 많이 산다는 거예요. 항상 장바구니에 같이 들어가 있어. 그래서 이걸 분석을 해본 거죠. 근데 그게 몇 명이 그러는 게 아니고요. 아주 많은 사람들이 맥주랑 기저귀를 같이 사간다고는 어떤 그런 정보를 끄집어낸 거예요. 이거는 어떤 확률적인 개념이 아니고요. 우리가 들어가 있는 장바구니를 데이터를 쭉 분석해 봤더니 전체 100건 중에 맥주하고 기저귀를 동시에 같이 산 사람들이 한 90명이 돼. 이거 뭔가 있다는 거죠. 그죠? 한두 건이다 그러면 무시할 수 있는데 뭔가 있다는 거예요. 100건 중에 90건이나 그렇게 발생한다라는 거는 어떤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케팅 부서에서 이거를 분석을 해봤더니 아까 전에 얘기했던 대로 그런 원인을 파악을 해놓은 거예요. 파악을 한 거예요. 사람들이 맥주를 사러 가서 와이프들이 부탁을 하니까 기저귀도 같이 갖고 온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런 정보들을 끄집어내는 거는 데이터 마이닝이고요.
마이닝 기법을 이용해서 이런 정보들을 끄집어내는 거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면 돼요? 마케팅 부서에서 이걸 활용해야죠. 어떻게? 진열대 배치를 틀리게 해야죠. 그죠? 그럼 맥주랑 기저귀랑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전혀 연관성이 없는 물건이에요. 그죠? 연관성이 없잖아. 그런데 실제로 데이터를 분석해 봤더니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생각할 수 없던 뭔가를 끄집어낸 거죠. 그거의 원인을 분석하다 보니까 이렇게 원인이 나왔어요. 원인과 결과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논리적으로는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정보를 실제로 내가 모르는 뭔가가 있어. 이 데이터 안에는. 어떤 패턴들이 존재를 하는데 나는 몰라요. 논리적으로 이게 확인이 안 돼. 논리적으로 하면 미리 이미 다 했겠죠. 그런데 데이터 마이닝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기업에 있는 데이터 안에는 내가 모르는, 사용자들이 모르는 뭔가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지식이라고 부르죠. 그럼 이 데이터로부터 이 지식을 뭔가를 끄집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끄집어내는 방법을 우리가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합니다. 마이닝이 뭐예요? 마이닝이 탄광에서 금 캐고 석탄 캐는 걸 마이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로부터 뭔가를 캐내는 거예요. 뭘 캐내냐면 널리지를 캐낸다는 의미에서 데이터 마이닝을 널리지 매니지먼트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널리지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 데이터, 수많은 데이터 안에 뭔가가 들어있다는 거죠. 우리가 모르는. 근데 그거를 어떤 기술적으로 분석을 해서 그거를 끄집어내는 방법론이 여러 개가 있어요. 우리가 통계학에서 회귀분석, 카이스퀘어, 아노바, 티테스트 이렇게 분석하듯이 이 여러 가지 분석 기법들이 여러 가지 목적에 따라서 이제 이런 것들을 쓰게 되는 겁니다. 연관규칙은 같은 상품들끼리 뭐가 같이 묶여서 판매하느냐 이런 걸 볼 때 어소시에이션이라는 건 뭐냐면 서로 연관된 제품과 서로 연관된 뭔가가 있다 그러면은 이제 그런 룰을 발견해내는 게 연관규칙이라는 게 있어요. 나중에 이거는 클레멘타인이라는 툴을 이용해서 우리가 분석을 해볼 겁니다.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클레멘타인을 이용해서 해볼 거예요. 우리가 통계학은 SPSS를 이용해서 해봤죠. 얘는 클레멘타인을 이용해서 해볼 겁니다. 클레멘타인도 SPSS사가 인수해서 지금은 같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순차 패턴은 뭐냐? 연관 규칙하고 비슷한데 순차 패턴은 순서가 있어요. 얘를 사면 꼭 얘를 사. 연관 규칙은 몰라. 기저귀랑 할든가 맥주는 같이 사가. 동시에. 이거고요. 순차 패턴은 뭐냐면 얘를 산다면 항상 얘를 사요. 이게 순차 패턴이에요. 그걸 발견해내는 게. 주로 언제 많이 쓰냐면은 여러분들 웹사이트 디자인할 때 어떤 사람은 클릭할 때 제일 큰 메뉴를 통해서 그 다음에 어떤 메뉴로 가고 어떤 메뉴로 가죠. 이런 패턴들을 쭉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들어가는 패턴들을 골라서 그거를 메뉴 구조를 다시 바꾸죠. 아니면 제일 첫 화면에다가 사람들이 가장 많이, 근데 경로를 3-4번 클릭해서 넘어가는 거를 바로 앞에다가 퀵이라고 해가지고 바로 끄집어 내놓죠. 이런 게 뭐예요? 이런 순차 패턴을 이용해서 사람들이 뭐를 통해서 이렇게 클릭해 간다 라는 걸 보면 최종 목적지를 바로 끄집어내서 가장 많이 가는 거를 앞에다 둘 수도 있죠. 아니면 메뉴를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구조로 바꿔서 갈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수강할 때도 어떻게 수강합니까? 선수 과목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제 수업에 웹 프로그래밍 수업은 웹 프로그래밍 1을 들어야지만 2를 들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뭘 들어야 되고 이런 순차 패턴이 있어요. 이제 그런 패턴들을 발견해내는 게 바로 순차 패턴 발견이라는 겁니다. 클래시피케이션은 뭐냐? 자, 이 안에 어떤 집단이 있어요. 그 집단을 알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 중에 안경 쓴 사람과 안경 안 쓴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새로운 사람이 딱 왔어. 그러면 이 새로운 사람은 안경 썼다 안 썼다, 안경 이 그룹으로 들어갈래 이 그룹으로 들어갈래를 어떻게 분석할 거냐는 거죠. 그럴 때 중요한 어떤 원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원인들을 이용을 해서 그거를 분석해내는 거예요. 중요한 원인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게 있어요. 어떤 사람이 딱 들어왔는데 이 사람한테 돈을 빌려줘야 돼, 안 빌려줘야 돼? 도산했다, 안 했다? 이거를 통계적 기법을 쓸 수도 있지만 클래시피케이션은 뭐냐면은 A냐 B냐를 나누는 분류 기준을 이제 만드는 거예요. 그럴 때 딱 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뭘 물어봐야 돼요? 은행에서 누가 딱 왔어. 대출하러 딱 왔어. 뭘 물어봐야 돼? 뭐가 제일 중요할까?
도산했다 안 했다에 어떤 게 제일 중요한 변수예요?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중요한 변수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변수가 있다는 거죠. 뭘 물어보고 그다음에 뭘 물어보고 뭘 물어보면 이 사람은 도산했다 안 했다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디시전 트리라는 기법을 이용해서 만들어냅니다. 포유류죠. 20곡이 하잖아. 처음에 딱 보면은 제가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제일 먼저 뭘 물어봐요? 포유류예요? 아니에요? 그 다음에 4발이에요? 2발이에요? 발이 몇 개? 이렇게 점점 물어나가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것부터 먼저 물어본다는 거죠. 그죠? 이제 이런 걸 물어보는 과정에서 A냐 B냐 어떤 기업체들을 보면 이 기업이 도산한 기업이냐 안 한 기업이냐 또는 도산할 기업이냐 안 할 기업이냐 대출을 해줘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거를 구분할 때 기존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이용을 해서 어떤 패턴 룰을 만들어냈죠. 그래서 은행 같은 경우는 과거 3년 정도의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해봤더니 이러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는 기업들은 도산을 하고 이런 특징을 갖고 있지 않은 기업은 도산을 안 했더라. 근데 그 중에서도 이게 제일 중요하더라. 도산했다 안 했다를 결정하는데 이게 가장 중요한 변수다. 얘를 물어보고 그 다음에 얘를 물어보면 도산했다 안 했다를 정확하게 내가 구분할 수가 있다. 이런 걸 찾아내는 게 분류규칙입니다. 그 다음에 군집화, 클러스터링이 있어요. 클래시피케이션하고 클러스터링하고 처음에 하는 사람들은 약간 헷갈리는데 클러스터링은 뭐냐면 이 중에 있어요. 이 중에서 야 끼리끼리 모여봐. 그러면 따로 모입니다. 알아서들. 그죠? 너는 A그룹, B그룹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내가 몰라. 우리가 고객 세분화할 때 그러죠? 몰라. 그런데 야 끼리끼리 모여봐. 그러면 끼리끼리 모여요. 자 그러면 성별에 따라서 어떻게 묶이는지 그러니까 그거를 묶는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 묶어져 있는 여러 가지 역학관계들이 있겠죠. 그죠? 뭐 안경을 쓴 사람들끼리 같이 묶여 있다든가 뭐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서로 같이 끼리끼리 묶여 있을 거예요. 이렇게 군집화를 시켜서 찾아내는 거. 이런 군집,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묶이는구나.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묶이는구나. 우리가 고객 세분화할 때 쓰는 방법이 이겁니다. 군집화 방법이에요. 고객 세분화할 때는 어느 고객이 뭔지를 모르잖아. 어떤 고객들끼리 같은 니즈를 갖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럴 때는 데이터를 놓고 그냥 돌려버려요. 얘를. 군집화 분석을 돌려요. 클러스터링을 돌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비슷한 요구사항을 갖고 있는 사람들끼리 같이 묶입니다. 그럼 이런 사람은 이런 요구사항으로 같이 묶이는구나. 이런 사람들은 그러면 이 사람들을 봤더니 남자가 많네. 남자 중에서도 남자 20대가 가장 많네. 요 사람들은 남자면서 20대인 사람들은 요런 요구사항들을 갖고 있는 집단이다. 라고 분석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만 내가 메일을 따로 보낼 수가 있죠. 그런 식으로. 그죠? 이런 식으로 하는 게 클러스터링입니다. 클래시피케이션하고 클러스터링하고 차이점을 아시겠죠? 클래시피케이션은 뭐냐면 위에 분류 규칙은 뭐냐면 정해져 있어. 얘는 잘생긴 사람, 못생긴 사람 정해져 있어. 근데 이거를 구분하는 기준이 뭔지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럴 때 새로운 사람이 딱 들어왔다. 야, 너 뭐냐 물어봐. 그러면 너는 이쪽으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너는 이쪽으로 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를 클래시피케이션이고 이렇게 2개의 집단 또는 3개의 집단으로 내가 나눠놓고 새로운 사람이 딱 들어왔을 때 여러 가지 질문사항을 만들어서 A로 갈지 B로 갈지를 결정해 주는 게 그런 규칙을 정해주는 게 분류규칙이고 클러스터링은 그게 아니에요. 전체 사람들 중에 아무것도 몰라. 그러면 10명이 있어. 100명이 있어요. 야, 지금부터 군집으로 나눠볼게. 끼리끼리 모여. 이게 클러스터링 방법이에요. 차이가 있겠죠? 나중에 다 배울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슈퍼바이즈드, 언슈퍼바이즈드 얘기를 해가면서 배울 거예요, 나중에. 일단 그 정도 개념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이제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기업에 있는 데이터들을 가지고 분석을 하게 된다는 말이죠. 이런 연관규칙과 순차규칙과 분류규칙, 군집화 이런 걸 통해서 사람들을 세그멘테이션 하고 싶다 그러면은 클러스터링 기법을 이용해서 분류를 해서 거기에 맞는 마케팅 전략을 세우게 되고 분류규칙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A냐 B인지를 결정하게 되고 은행 같은 경우에 대출을 해줄 거냐 말 것이냐 이렇게 결정하는 방법도 있고요.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하게 되는 거죠. 이거 말고도 이제 뉴럴 네트워크라고 해서 인공지능을 이용한 그런 시스템들도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분석 기법들이 있는데 데이터 마이닝에는 이거는 우리가 추후에 중간고사 이후에 넘어가면서 실제로 다 분석을 해볼 거예요.
분석해보면서 클레멘타인을 이용해서 한번 분석을 해볼 겁니다. 혹시 CRM 쪽에, 마케팅 쪽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쪽으로 잘 해놓으세요. 마케팅 부서 가면은 이제 이런 거를 사용할 줄 아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이제 능력이 있다 없다가 결정이 되죠. 여러분들이 마케팅이라 그러면 너무 애매한 것만 생각을 해요. 근데 이런 분석적인 거, 통계학이랑 아니면 이런 데이터 마이닝 기법을 안다라고 하고 들어가면 훨씬 더 기회가 많죠. 그냥 단순하게 그냥 저는 뭐 광고를 할게요. 마케팅이라는 게 뭐예요, 도대체 그러면? 마케팅이 뭐냐? 여러분들 다 마케팅 한다라고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저는 마케팅 할 거예요. 마케팅이라는 게 뭐냐? 대답은 안 해도 돼.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마이닝과 올랩과를 비교해 보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마이닝은 데이터로부터 내가 모르는 뭔가를 끄집어내는 방법이죠. 근데 보통 이거는 사용자들이 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마케팅 분석가들이 있어요. 마케팅 쪽에서도 이제 CRM 팀이 있어요. CRM 팀에 들어가 보면 이런 분석, 어널리티컬만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해주는 이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해야 되고요. 올랩은 사용자가 직접 내가 서울이면서 서울 거주하면서 남자인 사람들의 뭐 이런 걸 보겠다라고 내가 어떤 머릿속으로 생각을 갖고 이제 데이터를 끄집어낼 수가 있죠. 이거는 올랩은. 그래서 올랩은 보통 주로 사용자 중심으로 많이 하게 되고 데이터 마이닝은 전혀 새로운 곳에서 뭔가를 끄집어낼 때 많이 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분석 시스템이고요. 이제 운영 시스템을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